2025년 4월 3일 마감 및 관심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머니프리웨이 모에이고요. 4시 미국에서 상호관세가 발표를 했습니다. 급락으로 시작을 했는데 반등이 나오면서 마감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악재가 뉴스에 파는, 그리고 악재가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 거냐, 즉 악재가 선 반영이 된 거냐, 뭐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먼저 체크를 해 보게 되면 오늘 코스피 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전일 대비 2.73% 하락으로 출발을 해서 현재 1.2% 정도 약세가 이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반등이 빠르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지금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어디서 마감을 하는지를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 가격이 2480포인트라고 하면 이전에 지지가 되었던 가격권이거든요. 즉 조금 더 엄밀하게 얘기를 해보게 되면 2482포인트 3포인트 때까지 저항이에요. 그래서 오늘 반등이 나와서 마무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여기가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가격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일 약세겠죠. 여기에서 중요한 건 오늘의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확인해 보시게 되면 전일 대비 90% 정도밖에 동반이 되고 있지 않죠. 시장이 떨어질 때 거래량이 동반되었고 바닥을 형성을 했을 때 그리고 빠르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제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거래량이 더 없이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장이 시작이 됐는데 2482포인트, 넉넉하게 2485포인트 위로 뛰어 올라가지 못한다면 당연히 내일은 약세장이 이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이 반등이 나오는 건 개인과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시장의 소방수 역할을 하는 연기금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기타 법인도 주가가 약세라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오늘 1185억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은 여전히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들어서 코스피를 확인해 보시게 되면 2억, 3억, 아니죠. 2억이 아니죠. 2조, 4조, 4조 5천억 정도 5일 동안 매도가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보시게 되면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하고 있는데 막판에 외국인 쪽은 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기관 쪽에서 매도폭을 축소를 하게 되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개인들이 버티고 있네요. 오늘은 개인들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미 나왔던 악재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670포인트가 지지 구간이었어요. 지지 구간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1차적으로 저항이 어디 형성이 되어 있냐면 685포인트가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내일 685포인트의 지지가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다시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685포인트 위로 뛰어 올라오게 되면 일단은 700포인트대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거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섹터를 확인을 해볼게요. 내일이죠. 11시 탄핵 심판 선고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탄핵될 경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탄핵을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맥 관련주와 함께 일자리, 출산, 장려, 미디어, 세종시 관련주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카카오가 왜 상승을 하냐면 윤 대통령과의 문제가 좀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윤 대통령이 만약에 퇴진이 되게 되면
카카오그룹주도 역시 반등이 나올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엔터 관련주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성장 사이클 진입 분석에 일부 관련주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NH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긍정적으로 유지한다라고 밝혔죠. 중국 환율 관세 등 외부 환경이 우호적이라는 점을 차지하더라도 산업 자체가 성장 사이클의 긍정적인 구간에 진입되어 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작년에 엔터주 실적이 굉장히 좀 안 좋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반등이 나오는 거죠. 이번에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실적이 엄청 좋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 사이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그로 인해서 주가가 반등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당연히 이 이슈에는 중국이나 환율이나 관세에 대한 이슈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얘기하는 것처럼 엔터주는 관세 무풍지대로 부각되고 있다라는 것도 긍정적인 내용이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관세에 대한 이슈 때문에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히토류 관련주, 희귀금속 관련주가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고 미국에서는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보편관세가 10%잖아요. 근데 그 10%가 끝인 줄 알고 시장은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막상 4시에 관세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이게 예상했던 거랑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쪽에서는 급락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뭐 중국은 당연히 관세가 34%고요. 유럽연합은 20%고 영국은 10%라고 얘기를 하죠. 10%고 중국 쪽에서 지금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렸는데 중국의 관세가 34%니까 다른 쪽으로 지금 빠져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베트남이고요. 그게 인도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도랑 베트남에 관세를 세게 매기면 아마 그 제조를 하려고 베트남과 인도에 제조업체를 차리려고 했던 기업들이 미국으로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제일 안타까운 건 일본이죠. 관세 깎으려고 별짓을 했는데 24%입니다. 우리나라보다 1%가 낮아요. 다만 우리 정치권이 문제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면 뭐 괜찮은 것 같고요. 지금 자동차에 대한 악재를 계속적으로 트럼프가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가 한국에서 자동차를 엄청 많이 만든다. 그 내용 때문에 자동차주가 역시 악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반도체 기술주에 대한 내용보다는 사실은 저는 2차 전지나 자동차에 대한 악재가 더 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자동차 2차 전지 쪽으로는 살짝 발을 빼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캐즘이 언제 이어질지는 모르겠고요.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하는 차원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엔비디아 이슈나 아니면 이 기술주에 대한 우려가 계속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실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미국 실적 보게 되면은요 여전히 긍정적입니다. 여전히 긍정적이에요. 아직 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S&P 500 중에 기술주가 2분기 내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시총 상위 종목군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종목들 실적을 보게 되면 2분기부터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나 기술주는 조정을 좀 받으면 매수 타이밍이 나올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 자동차는 아직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점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상화폐는 당연히 상호관세 발표를 하게 되면서 비트코인 가격 하락하고 있죠. 그에 대한 동반 하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의약품이 제외됐다라는 얘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제외가 된 게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잠깐 그 시간적인 흐름으로 보게 되면 추후에 관세를 매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약품 관세가 언제 될지는 모르겠어요.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거기에서 제외가 됐다라는 이슈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듈러 주택은 당정이 산불 피해지에 조립주택 2,700동을 설치하겠다라는 소식에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힘은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서 정부의 3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도 요청했다라고 전해지게 되면서 아마 이쪽에 이슈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목들 세부적으로 좀 확인을 해보게 되면 오늘 뭐 생각보다는 괜찮은 거죠. 생각보다는 좀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방산주가 오늘 좀 괜찮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한국 항공우주, 하나오션 이쪽이 좀 괜찮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LIG 넥스원도 역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을 해드렸던 제약주가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유한양행, 대웅제약, 한미약품, SK바이오팜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그룹주, 카카오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금 더 보게 되면 S&T 다이나믹스 이것도 방산주로 좀 포함이 되고 있고요. 한국카본이 상승하고 있고 세아제강, 그 다음에 넥스틸, 중소형 철강주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MNC 솔루션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콘텐트리 중앙은 뭐 엔터주니까 HJ중공업, SK이터닉스, SK이터닉스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올라가는 이유가 뻔히 다 있는 거죠. 뻔히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이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넘어가느냐 이 여부가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쪽으로 확인해 보시게 되면 삼천당 제약, ABL 바이오, 메디톡스, 오름 테라피틱 상승을 하고 있고요. 젠백스도 상승하고 있네요. SK 이슈로 인해서 유일로보틱스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디어유나 SM, JYP 상승을 하고 있고 노머스도 오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IMBC 이거는 뭐 정치 테마랑 같이 엮인 게 IMBC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덕산 테코피아 올라가고 있고요.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우양 HC, 알맥 뭐 그래도 코스닥에서는 빨간색이 은근히 눈에 띄네요. 이게 정치 테마 인맥이 거의 코스닥 종목이기 때문에 눈에 많이 띄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주 약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게 시장을 더 상승시키지 못하는 요인으로 보고 있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자동차는 조금 저는 물음표라고 보고 있는데 기술주 같은 경우는 눌리게 되면 매수 타이밍 나올 거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관심 종목주 빠르게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FA가 오늘 약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삼성 E&A 강보합, 제테마 강보합, 코미코 강보합, 모드투어 강보합, 덴티움이 약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뭐 다시 반등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메디톡스가 오늘도 5%대 상승하고 있고요. 원택 어제 매수했는데 오늘 강보합. 인그루드랩은 어제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죠. 오늘 8%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기준이 3시 기준으로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3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내용 빠르게 차트를 통해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SFA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SFA 1%대로 하락 마감을 했는데 뭐 약세 출발을 해서 지지구에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원래는 오늘 장 초반에는 매도 타이밍이었는데 시장이 반등 나오는 것 때문에 들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만 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이제 손절가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반등이 나오게 되면 21,500원 부근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 E&A
2%대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맞나요? 2.1%가 아니라 이거는 지금 애매한데? 이게 지금 넥스트레이드랑 같이 한 거는 1%대 상승으로 마감을 한 걸로 보이는데, 이전에 지지가 형성되었던 가격이 19,500원, 600원, 죄송합니다. 19,200원, 300원 수준이었는데 거기에서 지지 나오게 되면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건 넥스트레이드 때문에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직까지 흐름 깨지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홀딩하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테마 강보합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박스권으로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박스권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7,500원 다시 올 수 있는지 체크를 계속적으로 해보도록 하겠고요. 코미코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네요. 시장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다행히 강보합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반등 나왔을 때 거래량이 뭐 하락할 때보다 많이 동반이 안 됐다라는 점이 안타깝긴 한데, 수급 싸움이네요. 기관은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은 매도를 하고 있는데, 싸우다가 지금 뭐 방향이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두 투어 관세랑 사실은 뭐 상관이 없는 건 이 여행주도 동일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경기 침체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 여행주도 그렇게 좋지는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는 있지만 아직까지 그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하락한 후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덴티움 2%대 약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전 저항이 75,000원에서 76,000원이요. 이전의 저항이었고요. 이 저항이 지지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며칠 동안 뭐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받을 수도 있는 거죠. 결국은 행동주의 펀드가 어떻게 또 움직이냐에 따라서 주가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뭐 저는 아직은 괜찮은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메디톡스가 좀 많이 갔어요. 메디톡스가 많이 갔는데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었던 가격이 14만 원 전후였거든요. 근데 이 저항을 돌파를 한 거죠. 저항 돌파할 때 거래량 동반되고 거래량 없는 어제 조정 지지가 나오고 오늘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방향 위쪽으로 좀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15만 원이 단기적인 저항이었는데 15만 원까지 왔습니다. 내일 흐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내일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거래량이 많이 동반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메디톡스는 더 들고 가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원택 어제 저항 돌파를 했죠. 그리고 지금은 저항 구간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내일 상승을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까지는 애매한 거고, 이날 거래 동반되고 거래 동반되면서 매수와 매도 단기 급등 나왔고 저항 부근이니까 뭐 매수와 매도가 지금 싸우는 모습이고, 오늘은 일단은 시장 때문에 잠깐 쉬어가는 그런 모습인데 7,400원 7,350원이네요. 7,350원 돌파 여부가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매수 타이밍에 나왔던 종목이 인구루드랩이었어요. 저항을 돌파를 하게 되면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오늘 올라갔습니다. 올라갔고요. 저항으로 보면은 아직까지는 남아 있어요. 아직까지는 남아 있고, 최근 들어서 미국과 프랑스, 한국과 프랑스죠. 예전에 미국의 상품을 화장품 수출 1위가 프랑스였는데 한국이 1위가 됐잖아요. 그것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인그루드랩 같은 경우는 미국 기업이잖아요. 원래는 미국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상호 관세 때문에 25% 관세 부과가 되는데 화장품 포함되어 있죠. 근데 뉴저지에 현지 생산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수혜로 급등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 다 언급을 해드렸고, 관심 종목으로는 3개 정도가 나왔어요. 메커스, 웹캐시, 삼양 NC캠 이렇게 관심 종목으로 나왔는데, 웹캐시 같은 경우는 20%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수 타이밍이 이제부터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메커스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다만 이제 매수 타이밍은 조금 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800원에서 11,000원 사이인데 이 가격을 돌파를 해야지만 저항을 돌파를 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대기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항을 돌파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거기 때문에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는 12,600원을 단기 목표가로 잡고 대응을 하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웹캐시 볼게요. 웹캐시 많이 올라갔는데 26%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보는 이유는 이전에 이렇게 저항이었어요. 이렇게 저항이었는데 이 저항을 지금 돌려내려고 하고 있는 거죠. 다만 오늘 올라가서 지지가 조금 나와야 된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오늘 상승이 사실은 특별한 이슈는 없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특별한 이슈가 없었는데 실적은 거의 꾸준하게 나오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만 뭔가 호재가 있어야 되는데 호재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 기관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사는 기업이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사모펀드 아니면 기타 법인 개인밖에 없거든요. 그럼 개인들의 힘만으로 거래량 거래대금이 885억인데 요거를 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 들어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내일 큰 폭으로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겠죠. 흔들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기준을 좀 잡아드리자면 13,600원 있죠. 13,600원에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손절가를 좀 짧게 잡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한 4% 손절가 잡고 대응하실 수 있으신 분들만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600원에 매수를 해서 13,000원 손절가 잡고 나는 뭐 쿨하게 손절 칠 수 있어 하시는 분들만 웹캐시 매매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주가 워낙 뭐 바닥에 있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삼양 NC캠 오늘 GL리서치에서 일본 주도 시장 속에서 국산화 노력을 하고 있고 글로벌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4월 1일 날 이날 주가가 올라갈 때 IR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특징주로 얘기가 나온 게 EUV 포토레지스트 시장 국산화를 했다라고 이거 아는 내용인데 또 반복돼서 나왔거든요. 근데 뭘 저는 생각을 하고 있냐면 4월 1일 날 IR을 하면 증권사 직원 애널리스트들이 왔을 거잖아요. 이 애널리스트들이 와서 리포트가 나오는 시기가 있을 거예요. 이 리포트가 또 긍정적인 뉴스로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그때 급등이 나오든지 아니면 급등 후에 약세가 이어질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주가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5월 달에 악재가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이제 5월 4일일 겁니다 아마 뭐 초로 알고 있는데 보호예수가 풀릴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보호예수를 풀게 되면 주가 한 번은 또 올려야겠죠. 그거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 제 예상이랑 뭐 비슷하게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26,000원대까지 보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관심주 메커스 웹캐시 삼양 NC캠까지 언급을 좀 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트 한 번만 더 보고 갈게요. 이거는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2485포인트를 돌파를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마감을 했어요. 내일 지지가 2485포인트 위에서 되면 시장 다시 한번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2포인트 정도 부족하네요. 685포인트가 중요 포인트였는데 역시 동일합니다. 685포인트 위로 뛰어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11시에 아마 종목들이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겠죠. 그 이유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결론이 나오기 때문인데 그때만 괜찮으면 저는 뭐 내일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점까지 좀 고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니프레이 모에이였고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